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제주의 대표적 여성 독립운동가인 강평국 지사의 생가터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복의 달 8월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 강평국 애국지사와 더불어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뜻깊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의 오순덕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묻혀진 역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강평국 지사가 어떤 분이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강평국 지사는 1900년 제주시 일도리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교육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을 한 제주 여성으로서 시대의 선각자적인 분입니다. 1914년 신성여학교를 1회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1918년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진학을 하는데요. 네. 신성여학교 동기생이면서 평생 동지인 최정숙 고수선 지사와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민족운동가의 지도를 받아서 79 소녀 결사대를 결성을 해요. 네. 그래서 3.1운동을 이미 이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 79 소녀대를 끌고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또 3.5 학생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또 참여를 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검색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제주도로 내려와가지고 보통 학교에 초등보통학교에 교사로서 그분이 수행을 했는데 네. 제주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여교사이기도 합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부인회라든가 여자 청년회들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서는 항일운동 또 여성해방운동을 하다가 1926년에 동경으로 갔어요. 일본 네. 우리의 적국인 심장부인 동경으로 가서는 네. 예, 동경의학 전문학교 동경 여자의학 전문학교에 입학을 해서 의학 공부와 함께 항일운동을 정말 치열하게 하다가 네. 몸이 허약해져서 1933년에 제주도로 왔는데 그 당시에 항일 운동 여성 주동자들을 구인해 가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광주로 구인돼서 모진 고문 끝에 더 몸이 허약해져서 33세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던 분이죠. 네, 이 강평국 지사가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또 여권 신장에도 앞장서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이 이 제주 애국지사 강평국을 기리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번 표지석을 세우게 되신 건가요? 강평국 지사는 황사평에 묻히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네. 그런데 묘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표석을 잘 해두지 못했던 네. 그런 것 때문에 찾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가터를 찾아보니까 마침 제주 원도심 칠성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표지석을 세우면 제주도민들이 그분의 광복을 위해서 살다 간 정신과 마음을 기리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이 그분의 돌아가신 지 88번째 기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네, 이 뜻깊은 표지석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선배 강평국을 위한 후배들의 마음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표지석은 상판에는 태극기 목판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3.1절 3월 1일을 좀 의미를 나타냈고요. 또 가족이 없다고 해서 후손이 없어서 그동안 서원을 받지 못한 네. 안타까움을 좀 이렇게 해주는 의미에서 가족의 이름을 또 새겼고 네. 앞면에는 독립애국지사 강평국 생가터라고 붓글씨로 썼고요. 좌측에는 어록 중에서 공부하다 잠이 오면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라 라는 어록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연도별로 선생님의 생애를 적었고요. 오른쪽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33해 짧은 생에 온전히 바치신 애국지사 강평국 님의 뜨겁고 고귀한 그 마음 후세에 기리고자 88번째 기일을 맞아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평국지사의 항일운동 업적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강평국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죠. 바로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고수선 최정숙 지사인데요. 자매처럼 늘 함께했던 이 세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강평국 지사는 동경에서 고수선 지사는 상해와 일본을 오가면서 그리고 최정숙 지사는 이 땅에 남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분 모두 늘 그 일본 경찰에게 미행을 당했고요. 네. 몸은 아프고 시달리면서도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또 한 글자라도 우리 민초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야학을 설립하고 또 한글 보급을 위해서 애쓰다가 또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이랬던 분들이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강평국지사는 제주 여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그렇죠. 그분이 그 돌아왔을 때에는 신성여학교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신성여학교가 그 일제 만행으로 해가지고 폐교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 장학회를 설립을 하고 여수원이라는 야학을 설립을 해서 이 사진 기록에 보면은 한 145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도 하고요. 여자 청년회라든가 반역자구락부 등을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항일운동을 했던 또 여성해방운동을 함께 했던 그런 분이죠. 네, 앞서 강평국지사가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져 있는데요. 제동경 조선여자 청년동맹회를 설립을 해서 의장을 맡고요. 또 청년 단체협의회에서 부인회를 맡기도 하고요. 그 신관회를 발기를 할 때는 발기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 근후에 동경지회를 설립할 때에는 그 소설가 목포의 소설가인 박화성 씨와 같이 공동의장을 맡기도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아온 강평국 선생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적국이 심장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학업도 같이 해야 됐고 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성여고부 경성여고보 그 생활기록부를 살짝 보니까 선생님이 체격도 그렇게 큰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아담한 분인데 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아마 그 더 이상 우리 몸으로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제주도로 왔지요. 그러나 이제 그 일본의 그 고문을 받으면서 더 허약해져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독립운동에 헌신하면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강평국 지사는 지난 2019년 8월에야 독립운동가로 추서가 됐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 선생님은 결혼도 안 하고 해서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오빠가 계셨는데 오빠는 알아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또 제적부에는 언니의 기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있는 거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이 없는 선배님이 이와 같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을 알고서는 이제 후배들이 선생님 서운에 앞장을 섰지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지난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네, 이 서운 추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렇죠. 서운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예. 왜냐하면 그 기록도 없고 동시대에 그 살았던 분들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강평국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록을 정리하고 연구한 분들도 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주도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서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무슨 사회에서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는 기록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큰 가르침도 받았지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또 강평국지사 관련해서 책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강평국 지사를 공부를 하면서 기록도 좀 찾아봤고요. 그 중간에 작년, 재작년에 그 선생님의 얼굴, 진위 여부가 굉장히 이슈화되었었는데 2년에 걸쳐서 그 부분에 그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동안 그동안 잘못되어진 사진들도 찾고요. 또 누구인지도 알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부분과 또 서운 과정, 그다음에 서운을 받고 난 후에 일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강평국지사의 생가터에 세워진 표지석 통해서 그 발자취를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요. 또 제주 여성의 거침없었던 도전과 나라 사랑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길어진 삶의 시간만큼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김영리의 어르신들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 해설사부터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까지 하시면서 새로운 도전하신 소식 전해드립니다. 탐나는 제주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